자, 그럼 이어서 김진 전문가의 투자 유망 섹터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준비해주신 업종은 반도체 소부장 쪽입니다.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 계속 장중 연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상반기 국내 증시의 키워드를 금리 인하와 반도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이 뚜렷하게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비싸서 경계심도 여전한데요. 그래도 이 소부장단이 형님들이 가니까 좀 따라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AI 반도체 네. 이 초호황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그 반도체 랠리가 이제는 그 소재, 부품, 장비, 즉 그 소부장 기업들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에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높은 실적 가이던스가 반도체 그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그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19만 원, SK하이닉스는 9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친 가운데 조금씩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 소부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 소부장 기업으로의 그 낙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소부장 기업들의 그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ETF로도 자금들이 크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소부장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실제로 그 최근에 DI 그리고 원익 IPS라든지 SFA 반도체 등 다수의 그 소부장 기업들이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이제 막 그 낙수 효과가 전이되기 시작한 단계인 만큼 소부장 랠리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소부장단의 상승폭은 대형주에 비하면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의 수혜가 이 대형 제조사들에게는 즉각 실적에 반영이 됐지만요. 이 소부장 기업은 장비 발주와 납품 그리고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이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제 수주와 이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좀 언제부터 좋아질까요? 올해부터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겁니다. 아마 네. 작년까지는 아마 이제 기대감의 영역이었다면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숫자로 증명되는 그 실적의 원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이 대형 제조사들의 그 실적 개선과 이 소부장 기업들의 그 실적 개선 사이에는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가격의 급등과 가동률의 회복 결과가 올해 그 소부장 기업들의 수주와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그 평택 P4, P5 라인과 SK하이닉스의 그 용인 클러스터 및 청주 M15X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집행되는 등 올해 그 대형 제조사들의 그 설비 투자 규모도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17년과 18년의 그 슈퍼사이클 당시에 소부장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거든요. 예,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궤적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물량 부족이라는 더 강력한 모멘텀이 더해졌기 때문에 올해에는 일부 소부장 기업들의 경우에 실적의 그 퀀텀 점프까지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이 수혜감을 받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안에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전문가님. 네네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봐야 한다면 어느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예, 한 가지를 지금 봐야 된다면 현시점에서는요. 네. 이 장비 섹터를 오. 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설비 투자 사이클 이 초기에는 이 장비 발주가 항상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관련주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패키징, 테스트 등 이 후공정 장비 업체로는요. 앞서 의견 드렸던 이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리노공업, ISC, DI 등이 있으며 이거 웨이퍼 위에 그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단계인 그 전공정 장비 업체로는 테스, PSK 그리고 원익 IPS와 HP, SP 그리고 IMT와 한솔 아이원스 등이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과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비 투자 초기에는 이 장비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특히 후공정 업체 안에서 한미반도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미반도체 종목은 다들 소부장단 안에서 거의 대장주격이 아닐까라고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나라는 또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좀 향후 주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미반도체 참 너무 좋은 회사예요. 네. 예, HBM이 생산의 그 핵심 장비인 이 TC 본도 장비 세계 1위 기업으로서 네. HBM4용 TC 본도 장비도 가장 빠르게 출시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급등 랠리 시작해서 올해도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7월 14일 이 본 방송인 고세준 방송을 통해서 이 관심주로 제시해 드렸었고요. 이후에 추천 가격 대비 무려 150% 이상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남아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에도 SK하이닉스 HBM4 시장 지배력이 7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업황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의 테라다인 등 글로벌 장비사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할 그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 세미텍과의 경쟁 심화라든지 또 차세대 본딩 장비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의 이런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는지 확인을 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투자는 잠시 유보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또 김영구 전문가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올해 반도체 소부장단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오, 아주 그래요?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양강 체제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결국은 낙수 효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가 생기는 시점이니까요. 네. 결국 그들 종목들에서 주가의 점핑도 나타나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중에 몇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요. 뭐 HBM 쪽에 대한 강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PSK 홀딩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소 어닐링 장비의 HPSP,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해 주신 패키징 장비 TC 본도의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나. 그 중에서도 이제 HBM 쪽은 계속 봐주셔야 되는 이런 장비 업체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힌트들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진 전문가의 반도체 소부장, 특히 그 안에 장비 섹터의 세부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미반도체로 150% 상승률을 거두셨기 때문에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 픽해오신 첫 번째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DI입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서 반도체 특히 이 장비 테마가 굉장히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DI란 종목의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DI의 주가 흐름은 네.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단순히 이 테마성 상승이 아니고요. 글로벌 HBM 시장의 주도권을 쥔 이 SK 하이닉스와의 강력한 결속력 그리고 구체적인 펀더멘털 변화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 배경은요. 지난 1월 30일에 공시된 약 1,000억 원 규모의 HBM4 웨이퍼 테스터 공급 계약입니다. 이는 그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를 통해서 체결된 건으로 최근 연매출의 무려 46.6%에 달하는 초대형 수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요. 차세대 메모리인 HBM4 양산 라인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이 차세대 플랫폼에 맞춰서 HBM4의 공급을 서두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DI가 그 검사 공정의 핵심 파트너로 낙점되었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DI는 SK하이닉스 향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업체죠. 올해 신규 장비 실적 반영에다가 또 수주 모멘텀까지 얻게 된다면 이 종목은 올해 좀 실적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아마 이 DI에 있어서 실적의 혼돈 점프가 아마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 R&D 비용의 그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다소 아쉬웠던 수익성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하나증권 등 그 주요 리서치들의 보고서들을 보면 DI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요 약 700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이제 과거 몇 년간의 실적을 압도하는 그러한 수치로 작년 영업이익 대비로도 100% 이상 그런 증가하는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의 그 핵심 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SK 하이닉스양 HBM4 웨이퍼 테스터의 매출 인식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화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인한 이 DDR5 검사 장비의 그 교체 수요 역시 탄탄한 실적을 뒷받침해줄 그런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고온 고압 환경에서 이 분량을 잡아내는 이 버닝 테스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한 점도 이익률 개선에 기여할 부분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올해는 이 고부가 가치 장비인 HBM4 테스터가 매출의 그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매출 확대가 될 거고요. 거기다 이제 수익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DI가 HBM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검사 장비 시장에도 뛰어들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ESS 컨테이너 사업인데요. 전문가님, 이런 사업들이 DI에게 나중에 좀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태에서 2차 전지 검사 장비라든지 또 ESS 컨테이너 사업 등 이 신규 사업이 전개가 되면서 사업력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이것을 두고 DI가 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지금 확보하려는 발걸음으로 주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1년에 이 V10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인수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DI는 그 머신러닝 기반의 배터리 외관 검사 장비를 LG 에너지 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ESS 컨테이너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의 그 확대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ES 시장이 급성장 중인데요. DI는 이미 이 관련 매출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시에 공정 자동화 시스템까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이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긴 합니다만 2차 전지와 ESS 부분의 매출 성장이 앞으로 기존 본업인 그 반도체 부분의 실적 변동성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방어 기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전지 검사 장비 그리고 ESS 컨테이너 등의 신사업 부분은요. 당장의 캐시카우가 될 그 역할은 아닙니다만 DI의 그 미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그 멀티플을 높여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DI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빠르게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좀 높은 자리이진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막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그 수급과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분석을 해보면 올해 들어서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수급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미 그 두 번째 파동을 만들면서 급등을 한 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4년에 이전 최고점까지 지금 돌파를 한 상황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쫓아가는 추격 매수보다는 이 조정시마다 음봉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접근 전략은요, 당장 내일 시초가부터 바로 진입을 하시면서 32,000원까지 1차 매수 해주시면 되겠고요. 눌림이 나오면 3만 원 전후까지 좋은 가격이니까 2차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 42,000원, 그리고 2차는 45,000원 이상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7,000원 이탈시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DI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 전문가의 두 번째 토픽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FST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 또한 주가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정 미세화 경쟁이 거의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기술 주도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 FST는요, 네. 국내 그 펠리클 시장의 그 점유율을 80%를 점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그 최강자가 되겠습니다. 네네. 최근 주가가 그 다시 상승세로 올라선 이유는요, 단순히 그 업황이 좋아서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미세화의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그 EUV 이 공정의 핵심 종목으로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반도체 제조사들은요, 3나노를 넘어서 2나노 공정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미세 공정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그 포토마스크의 손상을 최소화하여서 수율을 높여주는 이 핵심 소재가 바로 이 펠리클입니다. 그동안은 이 일본 기업들이 독점해왔던 이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서 FST가 국산화의 선봉에 서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팹에 2나노 공정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그 FST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기존 소재가 갖는 열 안정성 한계를 극복한 CNT 기반의 그 차세대 펠리클과 검사 장비가 양산 라인에 지금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FST가 최근에 공동 개발한 이 CNT 펠리클이 1세대 펠리클 대비해서 투과율이나 내구성이 굉장히 크게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그 폴리머나 이 실리콘 기반의 펠리콘은요, 네. 그 EUV 광원에서 발생하는 이 고열에 취약해가지고 쉽게 변형이 되거나 또는 그 투과율이 떨어진다는 이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2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특히나 이 수율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좀 확인된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2세대 CNT 펠리클은요, 열 전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투과율 역시 9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나노 이하 공정에서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진짜 현재 평가를 받고 있고요. 회사에 따르면요, 최근에 FST의 그 CNT 펠리클은요, 삼성전자의 그 퀄테스트 최종 단계에 진입을 했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라인에 공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일본의 그 미쓰이 화학이 가지고 있는 그 독점 구조를 깨는 동시에 삼성전자의 원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핵심 병기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CNT 펠리클 기대를 해보면서요. 그런데 또 최근에 FST가 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님.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2월 9일 이제 발표에 따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네. 단순히 나쁜 적자가 아니고 이 성장 과정에서의 성장통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적자 전환 핵심 사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연구 개발 비용의 폭증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차세대 EUV 펠리클 양산을 위한 이 개발비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해외 인프라 구축 비용 때문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그 미국 테일러 팹에 그 납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지 그 CS망 구축과 장비 납품 준비로 인해서 고정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그 오히려 매출액은 DUV 그 펠리클 판매 확대와 신규 그 고객사 확보 덕분에 견조하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이 본업은 잘하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느라 지갑을 잠시 열어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적자는 일회성 비용과 미래 투자 비용이 겹친 결과로서 향후에 그 양산 라인의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는 가파른 이익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필요했던 적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FST 가격 전략을 좀 자세히 들어볼 건데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님 좀 올해 또 이만큼 많이 안 오른 종목이 없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마찬가지 이제 수급하고 기술적인 측면 함께 분석을 해보면요. 네. 올해 들어서 여기 이 종목은 이제 기관, 특히 그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의 수급이 집중이 됐어요. 그러면서 앞서 DY와 마찬가지로 2024년에 이전 최고점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쫓아가는 그 추격 매수보다는 마찬가지로 조정시마다 음봉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매수는 내일 시초가부터 바로 진입해 주셔도 되겠고요. 39,000원 전후까지 1차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림이 나오면 35,000원 전후까지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5만 원, 2차 5만 5천 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31,500원 이탈시로 잡아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두 전문가의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업황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이런 실적 분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두 전문가의 자세한 세부 전략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저희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요.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